전문가들의 수익률 게임 하루하루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 자리는 역시나 장대진 부지점장의 차지입니다. 수익률을 28% 수준까지 높이셨고요. 2위 최승현 대표와 3위 타이거 전문가는 각각 21%와 11%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순위 알아볼 텐데요. 요즘 종목 순위의 변화가 참 많죠. 김용준 전문가의 종목 일진디스플레이 드디어 오늘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꾸준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2위 역시 김용준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실리콘웍스가 약 15% 수익 기록하고 있네요. 정수재 이사 역시 2개의 종목을 순위권에 올렸습니다. 삼성 SDI와 두산중공업 각각 3위, 5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장대진 부지점장의 OCI는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먼저 최승현 대표 종목 살펴볼까요? 웅진에너지 오늘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매도 처리됐고요. 크루셜텍의 경우에는 비중 확대 신호 주셨습니다. 17,900원에 15%, 17,700원에 15%, 이렇게 30% 매수 대기 중입니다. 다음 김용준 전문가의 변동사항인데요. 후성이 오늘장에서 포트에 편입이 됐네요. 목표가는 9,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대진 부지점장의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기존 포트 종목인 아이테스트 오늘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이 됐네요. 확정 수익은 15.14%입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매수 종목으로 한라건설을 내어주셨는데요. 시초가의 비중 10%, 종가의 비중 10%를 담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거 황은석 대표의 포트폴리오 알아볼 텐데요. 안철수 연구소를 오늘 차익 실현하셨네요. 수익률은 무려 47.14%로 기록이 됐습니다. 삼양식품 역시 오늘장에서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33.25% 수익을 확정 지었네요. 그리고 LTS의 경우 손절가의 변화가 있습니다. 19,500원으로 상향 조정됐네요. 네, 이어서 황은석 대표의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KT뮤직 또한 시초가의 전량 매도 대기 중인데요. 네, KT뮤직에 대한 매도 이유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수익률 게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더 강한 종목에 베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하게 됐다고 하셨고요. 더 보유하실 분들은 목표 가격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도 내일장 시초가에 전량 매도할 예정인데요.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 볼 텐데요. 동원수산을 다시 한번 선택하셨네요. 주가 22,500원 이하에서 50% 비중으로 매수 대기 중이고요. 장중에 매수가 안 되면 종가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나오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체크를 해볼 텐데요. 허준 대표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수익률 게임 기간이 2주 남짓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좀 분발하셔야 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좀 승부를 거시겠어요? 예, 마지막 남은 3주 동안에는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40% 이상 지금 성장하는 걸 보이는데요. 내년도에도 역시 스마트폰이 한 6억대, 태블릿 PC도 한 1억대 정도로 계속 성장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이제 완성제 업체들을 원래 투자해야 되는데 대형주 개념이니까 거기에 이제 후광을 없는 IT 장비 부품, 스마트폰 부품 또는 FPCB 또는 아몰레드 장비 업체 같은 좀 전방 산업에 후광을 없는 장비 업체나 부품 업체 쪽에 좀 주력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해서 좀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IT 장비주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기존의 포트에 3S가 들어있었는데 오늘 10%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매도가 되면서 지금 현금이 100%로 보유 중이세요. 이렇다 보니까 내일 좀 신규 편입 종목이 있네요. 하나씩 볼까요? 예, 제가 종목 2개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네. 먼저 이제 원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풍이라는 종목은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하고 좀 낯설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본업이 산업용 타퍼린과 광고용 플렉스 원단을 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장기간 소외되어 있다가 어저께부터 좀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열 가수성 폴리에틸렌 타퍼린과 관련 특허를 미국 시장에서 좀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기 상승 모멘텀이 될 거로 보이고 지금 충북 옥천에 제2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좀 시설 투자를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차트상으로 보면은 주가가 거의 한 1년 이상 장기간 횡보하다가 어제와 오늘 좀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위로 상방향으로 확 튀고 있죠. 이거는 이제 폭등주 패턴이 되겠는데, 최근에 중소형주들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팍팍 톡톡 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오늘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리스크 부담이 좀 크지 않을 거로 보고, 내일 좀 시초가 매입하는 전략, 목표가는 한 3,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오늘 종가인 2,360원, 그 다음에 비중은 한 20% 전략, 소형주기 때문에 20% 전략으로 해서 좀 편입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넣으실 예정이네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노칩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일반적인 낯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각종 핸드폰이나 MP3에 들어가는 전자파 필터, 칩 바리스타, 이런 거를 생산하는 필터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좀 필코 전자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가는 이 회사의 생산 제품인 CMEF라는 필터가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커먼 모드 ESD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 정전기 방지용 필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생산하는 CMEF 필터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갤럭시 시리즈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 옵티머스 시리즈에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펜텍의 베가에도 다 들어가게 돼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입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 비슷하게,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이지만은 각종 완성 업체들의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좀 누리는 효과가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에 한 90억 이상의 시설 투자를 해서 전방 산업의 호황에 좀 대비하는 모습이고, 추가로 또 내년도에도 한 110억 이상의 현금을 또 투입해서 지금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가가 지금보다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여건을 보였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출액이 한 650억,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목표가를 한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일 이평선인 1,300원을 좀 짧게 잡고서 네. 비중은 한 50%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방산업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성장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테마에 맞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좀 펀더멘탈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이다. 확석에 묻힌 진주와 같은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요. 원풍, 이노칩,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일 두 종목 시초가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정재용 차장께서는 지난 10월 말쯤에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고 합류를 하셨는데 굉장히 분발하시면서 기존 전문가들과의 편차를 많이 줄이셨어요. 앞으로 또 마지막 승부수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참여한 지 제가 참여할 때 투탑으로 가겠다 말씀을 드렸고,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목표로 해서 가겠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이제 뭐 2주 좀 넘게 남았는데요. 이제 전문가들도 마음이 좀 바빠집니다. 좀 네. 급해지고 이러는데, 제가 아는 한 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이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는 또 제 매매 패턴은 지속적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좀 바빠질 때 이런 부분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지금 산타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네. 달에 뭐 이번 만기가 뭐 잘 넘어가고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정도 해서 2,000포인트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닝 모멘텀이나 혹은 업황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좋아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을 공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주도 업종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두 종목씩 가져가는데 네. 뭐 두산인프라카우 제가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중소형주보다는 좀 뒤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추세 이 두산인프라카우가 나쁘냐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는 주식을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뒤에 종목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탁배틀에서 좀 기존에 1위를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뭐 네. 머리는 차갑게, 가슴도 차갑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일단 조금 수익이 나신 상황이고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실 거죠. 네, 뭐 종목 잠깐 볼까요? 네. 네, 보면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주목한 것은 중국에 대한 긴축 완화 정책이죠.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중국이 긴축 완화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내년 3월에 이제 전인대라고 하죠. 전국 인민대표 회의가 있는데 이거 전후에서 이 긴축 완화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굴삭기 시장이 중국이 4월 이후에 지금 침체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초반에 회복이 된다. 두산인프라코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한 22,000원 정도. 이번에 2만원권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2만원권에 안착을 하면 22,000원 정도까지 단기간에 10% 정도죠. 상승 차익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목표가 22,000원 유지하고 손절가는 19,000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 종목 더 있죠. 네. 미래나노텍인데요. 네, 손절가를 조금 변동하신다고요. 네, 손절가가 이제 5,800원 제시했었는데 5,900원으로 소폭 상향을 하겠습니다.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광학필름 업체죠. 광학필름 네. 업체인데 주로 TV용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방 산업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당히 올해 안 좋았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 세계 1위 업체도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나노텍은 영업이익 부분들이 꾸준히 흑자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경쟁사인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 올해 대규모 적자 내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미래나노텍의 경쟁력은 이 불황에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 쪽을 본다고 하면은 윈도우 필름이 이번에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고 재기반사 필름도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재기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3M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한 2조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터키 쪽에 100만 달러 수출했다. 이 부분은 이 미래나노텍의 성장 동력이 가동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스마트 TV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TV가 이제 대중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구글 TV, 애플 TV 이렇게 하는데 미래나노텍이 GF 필름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TV가 대중화가 될 시에 TV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미래나노텍의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IT 업황의 회복 그리고 내년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올해보다 좋아진다고 볼 때 미래나노텍의 성장 동력은 아주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6,000원권을 지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6,000원권이 앞서 한 8월, 9월 달에 상당 부분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회복을 했다. 8,000원부터 6,000원 올 때까지는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매물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오늘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후 한 며칠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주가가 좀 탄력이 붙어준다. 가볍게 움직인다면은 이 미래나노텍 주가는 단기간에 8,000원 선까지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지금 목표까지 7,100원 유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7,1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저가에 사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주가 이 12월 달에 8,000원 정도까지 보고 이 종목을 전략 종목으로 네.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갈 예정이고요. 미래 나노텍은 손절가를 기존 5,800원에서 5,900원으로 조금 올릴 예정이십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